제 유튜브 장비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세비야에서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그 크루아상 집이 있거든요. 작은데 엄청 유명해. 여긴 것 같은데? 홀라. Hola. Could I order? Yeah, please. 우노 크루아상 페르파포르. 저는 어떤 장비를 쓰냐면 오즈모 포켓 3를 주 촬영 모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게를 들어올 때부터 저는 어떻게 촬영하냐, 여기 입구 쪽에 스탠드를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여행하면서 그리고 혼자서 촬영할 때 막 삼각대 들고 다니고 이러기 너무 힘들잖아요. 충분해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각도 조절도 돼요. 1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이걸 설명하면 좋겠네요. 저는 메인 컷이랑 인서트 컷을 구분을 해요. 물론 저는 촬영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시점에서 3년 동안 커밍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게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초보자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렇게 메인 스토리라인이 진행되는, 메인 정보나 노하우, 스토리가 진행되는 메인 컷들이 있고요. 이거는 저는 100% 지금 오즈모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인서트 컷들이 필요해요. 그 인서트 컷을 저는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거를 보여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중간중간에 환기 요소를 넣어서 계속해서 영상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훨씬 더 감도 있죠. 이렇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컨텐츠 퀄리티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냐면,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담고 뭔가 감도를 높이는 인서트 컷을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폰 16 프로로 활용하고 있어요. 뭔가 지루해질 수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환기를 하면서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주변이나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잘 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촬영하는 방법은 이게 아닌가. 삼각대 하나 세우면 사실 눈치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카메라 자체가 엄청 작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촬영을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야외에서 촬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즈모 포켓 3 정말 추천드려요. 물론 뭐 오즈모 포켓 4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편집을 하는데 오즈모 포켓 4가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컨텐츠를 오즈모 포켓 3로 촬영을 해왔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충분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4가 나온 다음에 오즈모 포켓 3의 공식 가격이 낮아졌다 보니까 최신 기기에 민감한 편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성비가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도 오즈모 포켓 3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상 이어서 보시죠. 일기도 다 썼고 여유도 부렸으니까 이제는 좀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 Gracias. 아우트로도 이렇게 촬영한다는 거. 날씨 대박이죠. 와. 저는 지금 디지털 노마드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지에서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 인서트 컷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 주변을 이렇게 인서트 컷으로 담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좀 더 감도 높은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타파스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장소 이동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타파스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확 끊긴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그곳까지 가는 과정들을 인서트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기분이 좋았던 그 감정을 내 컨텐츠를 보는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거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브이로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스튜디오나 방에서 앉아서 하는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인서트 컷들을 넣어보세요. 결국에 우리는 컨텐츠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감정이 남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느꼈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컨텐츠에서 인서트 컷들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들만의 색깔과 여러분들만의 감성, 그런 일상이 담기면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좀 같이 여행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의도가 맞아떨어진 거죠. 와우. 다리가. Hola. Can I sit here? Yeah. Gracias.
여기는 제가 우연히 찾은 곳인데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엄청 인기가 많은 곳이더라고요. 바 알파이파라는 곳인데 타파스가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이런 데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서트 컷 찍는 겁니다. 여기 분위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아니 여기는 천장들이 다 와인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런 오래된 느낌. 저는 뭔가 엄청 큰 데보다 이렇게 복작복작한 느낌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is the today best, right? Gnocchis as a cheese. 맥주가 나왔습니다. 짠. 좋아 좋아. 만약 맥주도 잘 나오게 찍고 싶다면 아이폰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하면 돼요. 야, 문어가 진짜 맛있다. 와우. Gnocchis. 여기. Okay. Gracias. Everything perfecto. 아, 너무 맛있었다. 너무 유쾌하고 너무 괜찮았고. 저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곳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 바깥에서 외관도 한번 또 찍어줍니다. 굳이 촬영 안 해도 되는 이런 짜잘한 노력들이 모여서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촬영하는 김에 좀 더 여러분들의 시선을 담아서 이걸 봤더니 이런 감정이 드네? 근데 이런 감정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을 영상에 담아서 콘텐츠에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감정이 담기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도 먹었겠다. 이제는 좀 작업하러 작업 가능한 카페를 갑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엄청나게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이크예요. 마이크. 저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마이크예요. 진짜 작죠. 저는 어떻게 보면 커밍선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이 되는 삶,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내 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내 일상을 사람들이 온전하게 느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마이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기획된 촬영이다라고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음질은 잡으면서. 그랬을 때 이 작은 마이크가 하나의 해결책이 된 셈이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도로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차가 지나가고 버스 소리가 나고 소음들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기가 나거든요. 세비야나 발렌시아나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를 시키잖아요. 뭐 마트에 있는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직접 짜가지고 생생하게 줍니다. 하루에 한 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과육이 씹힌다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업로드해야 될 콘텐츠를 좀 편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제가 편집할 때 어떤 노트북, 어떤 장비, 그리고 어떤 외장하드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M3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메모리는 18기가고요. 또 편집 툴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파이널 컷을 씁니다. 보통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만약에 애플 제품을 쓰고 있다면 파이널 컷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화질이나 똑같은 크기의 영상이라고 해도 애초에 애플에서 만들었잖아요. 애플 전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기 자체에 최적화가 이미 돼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맥북이 없고 촬영 초보다고 한다면 전문가용 툴 말고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블루나 캡컷을 추천드려요. 처음에 그 툴로 감을 잡으신 다음에 내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파이널 컷이든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빡하고 외장 메모리 설명을 안 드려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삼성 SSD를 활용하고 있는데 T7 실드 2TB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가까이 쓰면서 아직까지 뭐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속도가 늦어지거나 뭐 이런 아무런 이슈도 없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델을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장 메모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좀 투자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 추천드려요.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지금 스페인 광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촬영 장비랑 뭐 촬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콘텐츠란 뭔가요?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 구독자 수를 많이 끌어모은 콘텐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는 내 콘텐츠를 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초반에 빠졌던 함정인데, 조회수가 낮거나 새로운 구독자를 만들지 못하는 콘텐츠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700개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정말 좋은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남기는 콘텐츠라는 거였어요.
결국에 우리가 유튜브라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게 조회수 숫자를 높이고 구독자 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랑 관계를 갖는 나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메커니즘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면 내가 어떻게 정보를 더 주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노하우를 더 풀어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정보만 주면은 대체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이 정보는 AI나 다른 유튜버들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콘텐츠에서 뭘 전해야 되냐?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남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는 희발되지만 감정은 오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쏜님이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쏜님이 정말 진정성 있게 어떠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줬다라는 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참 쏜님한테 감사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구독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한 분, 5분, 10분, 50분, 100분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게임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독자가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 관계로 이어지거든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여야만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상품 서비스 너무 많아. 우리는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나랑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수많은 상품 서비스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해서 나만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콘텐츠의 조회수나 뭔가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여야만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가, 그리고 이 조회수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나에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콘텐츠를 기획할 때도 그 콘텐츠 조회수의 의미도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콘텐츠에서 정보만 주지 마시고요, 정보를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나한테 왜 의미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콘텐츠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감동을 해서 다음이 기대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이 세상에서 대체되지 않는 브랜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 볼게요. 여기는 메트로 파라솔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천장이 파도 치는 것처럼 돼 있고 빛도 요동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여기서 잔잔하게 퍼지는 음악이라 멍하니 보니까 세비야 이 도시에 빠져드는 느낌,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금 한 세비야에 머문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중세랑 현대랑 절묘하게 섞인 느낌이 정말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1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도 내가 브랜드가 돼서 컨텐츠로 계속해서 나를 퍼뜨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감을 준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브랜딩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에 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